지금 다시 신경계통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계통은 크게 중추신경과 말초신경계를 나누는데,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 대뇌, 소뇌, 뇌간과 척수에 있고,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를 제한 모든 신경 조직을 포함한다. 신경계통의 이제 질환은 뇌신경계통이다. 그러면 신경계통의 질환 뇌졸중이 있습니다. 뇌졸중이 있고, 손상과 감염되는 게 수막염, 뇌염, 소아마비, 뇌농양, 이건 주로 이제 바이러스와 연관된 질환이 신경계통에 문제를 일으킨다. 뇌졸중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치매까지도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종양과 구조적 결함, 이것도 바이러스가 주로 뇌신경에 작용한 문제를 일으킨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동정맥 기형, 동맥류, 신경세포 발달 장애, 기능성 장애, 이게 그렇죠. 이게 골드키 드시면 됩니다. 골드키 이게 도움이 됩니다. 그걸로 치료된다는 게 아니고 도움이 된다는 거죠. 기능성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간질, 두통, 그래서 편두통 많이 가시면 이것도 바이러스 증상으로. 저는 그냥 토마토 ketchup 먹으니까 낫던데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아요. 간질, 두통, 모든 것이 두통이 그거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게 혈관이 막혀서 그럴 수도 있겠죠.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졌을 때도 두통이 생길 수 있으나, 어쨌든 저는 바이러스 걸려 머리가 아프고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머리가 너무 깨질 때 아파서 그거 먹으면 낫던데. 간질, 두통, 수면 장애, 신경통, 어지럼증, 이런 것도 기능성 장애, 간질, 두통, 수면 장애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신경 손상이니까 바이러스. 꼭 불면이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죠. 걱정 많으신 분들이, 잡생각 많으신 분들이 불면증도 있는 거. 신경통, 어지럼증, 그 다음에 대사성 질환, 간성 혼수, 갑상선 질환, 만성 신부종, 당뇨,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게 바이러스와 좀 관련이 있나 본데, 퇴행성 질환, 알츠하이머, 루이체 치매, 전두축, 도변성, 파킨슨, 근유축성, 측색경화증, 무도병, 척수 손해실조증, 무도병, 지 혼자서 무의식적으로 잠자다 일어나 춤추는 건가? 척수 손해실종, 이런 것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퇴행성 질환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뇌신경에 이상이 있었을 때, 신경계통 이상이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증상이 뇌졸중이 생긴다. 그 다음에 감염, 손상 감염, 수막염, 뇌염, 소아마비, 뇌동양 등 종양과 구조적 결함, 그래서 신경세포 발달장애, 동맥성 기형, 동맥류, 기능성 장애, 간질, 두통, 수면장애, 신경통, 어지러움 생긴다. 대사성 질환, 간성 혼수와 갑상선 질환, 그 다음에 만성 신부종, 당뇨 등이 있을 때 대사성 질환도 잘 생긴다. 퇴행성 질환, 알츠하이머병, 루이체 치매, 전두축, 두변성, 파킨슨, 근유축, 성, 측색경화증, 무도병, 척수 손해실조증, 이런 것들로 봅니다. 신경계통에서 이 발병 비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되었을 때 이 부분도 같이, 그러니까 혈관이 막혀 있으면 온도가 낮죠.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대응력이 좀 취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운동도 이제 특별히 운동을 많이 하는 그런 노인 인구가 있다면 괜찮은데, 운동을 적게 할 때 온도가 운동으로 인한 발열이 상대적으로 안 되고 몸을 따뜻하게 있지도 않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기가 이런 퇴행성 신경질환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졸중, 그 다음에 각종 치매, 그 다음에 각종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될 두통, 그 다음에 수면장애인데 수면장애 꼭 그것만은 아니니까요. 이런 것들. 각종 여러 가지 뇌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질병, 뇌신경이 혈액순환 장애이면서 동시에 바이러스성이 굉장히 많이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건강한 사람은 괜찮은데 똑같이 바이러스가 좀 있어도 좀 취약한 사람이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이런 장애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 취약한 사람이니까 좀 노인 환자들은 혈관이 막히고 온도가 낮습니다. 비타민C 부족도 있고, 그래서 이게 면역계통이 좀 떨어지겠죠. 나이 먹었으니까. 중고차니까. 네.
그 퇴행성 신경질환은 중추신경의 신경세포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데 침범 부위에 해당하는 고유 기능이 지장이 생기거나 소실이 된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동시에 여러 부위가 침범될 수도 있다. 침범 부위가 한 군데만 나타나면 한 가지 증상만, 여러 군데 되면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 인지장애를 초래하는 치매 중, 치매 관심 많죠. 네, 치매 이 부분도 저는 바이러스 연관, 그 다음에 또 혈액순환 장애 이런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이렇게 잘 운동을 이렇게 생활하던 사람이 후천적 뇌병변으로 지적 능력의 장애, 자꾸 까먹는다든지 혈액순환이 안 되면 까먹죠. 혈액순환 안 되면 까먹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어떤 바이러스가 뇌신경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게 지장을 치매도 일으키거나 파킨슨 일으키거나 이런 뇌졸중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치매 원인 중 퇴행성 질환은 알츠하이머, 루이체 치매, 전두축두 변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절체 치매 알츠하이머가 72%, 혈관 치매가 24%, 기타 치매가 5%. 실제로는 바이러스 플러스 혈관 장애, 혈액순환 장애 이걸로 보입니다. 제가 입장으로 봤었는데 그래서 그에 따라서 치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행성 신경질환은 고령 인구의 증가로 발병 빈도가 증가하고 운동을 이렇게 높여서 나이 먹기 전에 발열을 충분히 하고 혈액순환이 장애가 일으키지 않도록 이렇게 관련 식품을 먹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비타민 C, 골드키 같은 걸 챙겨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아무래도 운동 안 하는 사람보다는 좀 낫죠. 그래서 바이러스 약을 이게 제 방식대로 그냥 드시면 되는데 저는 식품과 어떤 약초 관련해서 특허 출원 10건 이상 했습니다. 치료가 되는데 말이죠. 그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간질, 뇌전증도 이렇게 생길 수 있다. 바이러스성, 기생충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수면장애, 신경과에서 다치 이것을 다루는데 보통 뇌졸중, 뇌혈관, 뇌전증, 간질, 수면장애, 파킨슨 증후군, 이상운동질환, 근신경계 질환, 말초신경, 신경근처법부, 근육, 루게릭병. 루게릭병도 저는 좀 바이러스 연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탈수, 초성질환, 다발성 경화증, 시신경적 수염, 치매 및 인지장애, 난치성 두통, 신경통, 자가면역 내염과 신경계 감염, 신경 전반의 절반의 질환을 신경계에서 신경과에서 다룹니다. 두통, 어지러움증, 팔다리 마비, 감각 이상, 저림, 발어, 언어장애, 기억력 저하, 보행장애, 경련 발작, 경련하면 바이러스인데, 의식 저하, 실신, 수면장애, 손떨림, 사제 이상 운동, 신경과 이렇게 몸에 있어서 감각 이상 또는 운동량이 신경하면 신경과에서 이렇게 치료하시는데 바이러스 연관, 혈액순환 장애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동영상에서 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 뇌 전체나 일부에 비정상적인 신경세포의 죽음이 일어나서 이렇게 어떤 뇌의 한 부분과 또 여러 부분을 기능에 지장을 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여러 치매 유발, 치매하고 그러니까 파킨슨, 수전증도 바이러스고, 무도병, 손의 퇴행성 질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그래서 다발성 경화증. 저는 바이러스하고 혈액순환 장애, 몸의 온도가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령 환자가 몸의 온도가 낮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운동도 잘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관리를 중고차 관리하듯이 많이 잘 하면은 이게 덜 발생을 하고 관리를 신경 안 쓰고 하면은 이게 이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적으로 50대부터 60대까지 해서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하셔야 되지 않겠나. 거기 출근하고 방 안에서 왔다 갔다 걷는 것만으로도
해도 됩니다. 뭐 운동 며칠 하다가 그만둘 바야 그냥 조금씩 걸어 다니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뭐 파킨슨 같은 경우는 걸음이 느려지고 불편해지고 도파민 만들어내는 뇌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 운동장애, 로봇처럼 부자해진다. 걸음걸이가 불안전해 자주 넘어지고 손이나 발에 떨림이 있어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해집니다. 이게 독감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제가 이것을 자세히 보죠. 대략적인 것만 보고. 운동신경세포가 빠르게 사멸하는 질환이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입니다. 운동신경세포가 조절하는 몸의 근육에 위축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현상이에요. 이게 또 바이러스 관련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일종의 자가면역성 질환으로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뇌하착서 여러 염증성 손상이 반복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손상이 반복되고 축적되어서 신경계상으로 나타나며 장애가 생긴다. 근육의 근육질환 클리닉, 유전 포함한 여러가지 근육의 손상을 근력이 약화된다. 일상생활, 작업 수행 능력이 저는 바이러스하고 운동 안 하는 습관, 혈액순환 장애 이것을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이 정립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 동영상에 또 얘기하죠.